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나오거든요. 좀 나오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고, 이게 모두 유리수가 된다는 말은 모두 근호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m 더하기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mn을 좀 따로 생각을 해보자. m만 생각을 해보자고. m을 생각을 해보면 m-1이 7의 배수여야 돼요. 그래야 이 7제곱근 밖으로 저게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지수가 7의 배수여야 근호가 사라질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동시에 이 9제곱근도 생각해야 되니까 m은 9의 배수이기도 해야 되죠. 그럼 머릿속으로 돌려봐. 9의 배수니까 9, 18, 27, 36 이런 숫자들을 여기에 넣었을 때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언제 m-1이 7의 배수가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라고. 9 넣으면 안 되잖아요. 8이니까. 18 넣어도 17이니까 안 되죠. 27 넣어도 26이니까 안 됩니다. 36 집어넣으면 35 되면서 바로 되죠. 그래서 m의 최소값은 36이다. 금방 알잖아. mn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은 마찬가지로 7의 배수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n-2는 9의 배수여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지금 9의 배수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9의 배수가 더 간격이 넓어요. 노가다 횟수가 더 적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그냥 랜덤하게 고른 게 아니라 생각으로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n-2가 9의 배수다 라는 말은 n이 7일 때부터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안 되죠. 그죠? 16일 때는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5일 때는요? 아니 20일 때요. 미안해. 20일 때 해야 되죠. 거꾸로 했네요. n-2가 9의 배수니까 다시 할게요. 예. 11일 때 안 되죠. 그 다음에 20일 때 되네요. 그러면 n의 최소값은 20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56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예. 기호 보고 쫄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막 분수지수 고치고 있지 마시고, 의미도 없는 행위 하지 마시고. 했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113번 1과 3 사이의 자연수고 2와 8 사이의 자연수, 1과 8 사이의 자연수 등호 포함해서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다. 얘는 분수지수로 고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분수지수로 고치면 n의 3분의 m제곱,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듣고 있나요? 이게 분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분할을 해야 될 것 같냐면 일단 n이 1이 가능하기 때문에 n이 1이라면 m과 관계없이 그냥 자연수가 되는 거 아닌가? 맞잖아. 1을 실수 제곱하면 그냥 1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n이 1일 때, 그 다음에 8일 때도 따로 봐야 돼요. 왜냐면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잖아요. 이 분모의 3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n이 스스로 세제곱수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m과 관계없이 저게 자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m은 1, 2, 3이 다 가능한 거죠. 두 번째, n이 1이나 8이 아니다 라고 하면 저 m이 지수의 분모의 3을 다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m이 3의 배수여야 되니까 m이 3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때가 몇 개 나오죠? 2 곱하기 3 해서 6개 나오죠. 이때는요, 이때는 1, 8을 제외한 자연수니까 그냥 6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12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가조건을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라고 말을 했어요. x의 n제곱은 64, 이게 만약에 근을 한 개밖에 안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랑 엮어가지고 중근을 만들 수가 있나? 사실은 중근이 지금 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두 중근이라는 말은 실제로 중근을 해야 될 때 겹치는 걸 그냥 다 다른 근으로 보면 네 개의 근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 네 개의 근이 있는데 그 중에 같은 게 두 개씩 있어서 두 개의 중근을 간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실근이 하나밖에 없으면 애당초 2차 방식의 근의 최대 값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세 개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n은 반드시 무엇이다? 짝수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두 개의 중근이다 라는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n은 반드시 짝수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n이 짝수라면 얘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지난 시간인가요? 말씀드렸지만 x의 n제곱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y축이 대칭이 되게. 맞아요. 그죠? 여기 접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잖아요. 싸우자는 거야? 네. 그럼 64 그으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실근이 반드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의 근, 즉 이 값이긴 하겠는데 이 두 개의 근이 중근일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 중근은 이런 식으로 형성돼야 되는 거지. 즉 x의 n제곱은 64라는 방정식의 두 실근이 곧 fx의 두 실근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시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가 궁금해지냐면 x의 n제곱은 64다라는 방정식의 두 개의 실근이 궁금한데 x의 n제곱은 64다. 요 방정식의 두 개의 실근은 뭐냐면 x는 뿔마 n제곱근 루트 2의 6제곱일 겁니다. 64가 2의 6제곱이니까. 근데 이 각각이 전부 다 누구의 근이어야 한다고? fx는 0의 근이어야 한다고. 이게 무엇이어야 한다고? fx는 0의 근이어야 한다고. 따라서 그러면 f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n제곱근 루트 2의 6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2의 6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마지막으로 사용할 것은 뭐냐면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이다 라는 건가요? 맞아요? 근데 이건 어차피 전개해 보시면 얘가 뭐가 나와요? x의 제곱 마이너스 아니 분수지로 쓸게 2의 n분의 12 나오나? n분의 6 곱하기 n분의 6이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값이 얘가 최소값이에요. 얘가 음의 정수여야 됩니다. 얘가 음의 정수이려면 가능한 n은 2, 4, 6, 12 밖에 없습니다. 1은 안 됩니다. 얘는 2 이상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짝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잖아. 저 숫자가 음의 정수가 되려면 그냥 얘가 정수이면 되잖아. 얘가 정수이려면 분모에 있는 n이 사라져야 할 거 아니야. 약분돼가지고. 됐죠? 그래서 n의 합은 얼마예요? 얼마야? 24? 이해됩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이건 쉬운 문제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죠? 네. 115번. 본인이 틀렸다고? 그 다음에 이 근호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얘를 계산했는데 이렇게 예쁜 게 된다는 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죠. 무엇을?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제곱의 형태인가? 그래서 저 식을 다 쓸 필요도 없어. 졸라 의심스럽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를 알고 싶어요. 라는 거죠. 그럼 얘는 2라고 굳이 쓸 필요 없죠. 네. 루트 2 플러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죠. 왜냐면 얘를 제곱하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2가 되니까. 둘이 역수관계여서 이해되죠? 아니나 다를까? 그럼 4제곱근 루트 2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2분의 1의 완전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잖아. 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뭐냐면 2배 x 더하기 루트 4제곱근 루트 2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2분의 1의 완전 제곱이잖아요. 여러분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이 앞에 게 더 큰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면 그 순서로 그대로 나올 거고, 이제 x도 집어넣을게요. 그럼 4제곱근 루트 2 더하기 4제곱근 루트 2분의 1 플러스 4제곱근 루트 2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2분의 1이라서 어차피 이게 사라집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4 곱하기 4제곱근 루트 2니까 얘가 2의 4분의 9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요? 넘어가도 되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 나오면 사실 매우 높은 확률로 얘가 제곱의 형태입니다. 알겠죠? 의심하시면 돼요.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욱 그 확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알겠죠? 예. 왜냐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졸라 복잡한데 이 친구는 어떻게 푸냐고 못 풀지. 저게 제곱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16번은 뭐냐면 너네 곱셈 공식 고등상에서 배웠지? 써봐 이겁니다. 맞잖아요. 예. 약분되잖아. 약분하면 a의 2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이냐? 왜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왜요? 네? 자, 우리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런 거를 a 더하기 b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외운 애들은 적용을 못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실제로 세제곱근의 합 그리고 각각의 세제곱근의 제곱의 합 그리고 곱의 차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잖아. 얘와 얘의 세제곱근은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a의 3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x 공식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세제곱근의 합 그리고 오른쪽에 가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제곱근의 제곱 그리고 그 둘의 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반대로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야 이게 매끄럽게 적용이 되는 거죠. 분수식으로 확장을 해도. 물론 이 공식을 머릿속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도 되는데 좀 별로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별로잖아. 그래서 문자를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 이래서 하는 겁니다. 문자가 갖는 의미를 기억해야 빠른 속도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방금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뒤에 거는 금방 쓰겠네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a의 2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써 있는 거고 이게 12다 라는 얘기죠. 그럼 a의 2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은 6이다 이게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런 힌트도 사실 문제를 풀기 전에 좀 봐뒀으면 좋죠. a의 x제곱이 1보다 크다. 그럼 a의 2x제곱도 1보다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의 부호가 양수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의 부호가 굳이 왜 양수임을 알려주죠? 너는 당신은 이것을 구할 수 없고 이것의 제곱밖에 못 구하기 때문에 내가 부호를 알려주겠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a의 2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구하게 될 것이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온 상태에서 아 그래서 부호를 줬구나. 그럼 a의 2x 곱셈을 한 번 더 쓰는 것 뿐이긴 하지만 36에서 4 빼면 되냐? 따라서 a의 2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은 얼마다? 4루트 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그냥 곱셈 공식을 사용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손 가는 대로 풀어도 답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문제의 조건을 보고 풀이의 방향을 체계화시키는 훈련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체계화된 게 진짜 졸라 큰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 쉬운 문제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풀어도 왜 답 안 나오지? 이렇게 한번 다시 계산해 볼까? 이렇게 한번 나오고 이런 짓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 시험의 스케일이 커지고 뭐 수능이다 막 이러면
방향 잘못 잡아서 삽질했네. 한 번 더 해야지. 이런 짓 몇 번만 하면 재수해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문제를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한 번에 찾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수능 시험장 들어가 보면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문제가 최소 5개예요. 근데 걔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한 번에 보고 찾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 조건을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나 예전에 이 문제 풀어봤는데 이렇게 하더라. 이건 도움이 안 돼요. 새로운 문제를 풀 힘이 안 생긴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얘는 이 졸라 특이한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 특이하지? 이 식을 봤을 때 졸라 특이합니다. 자, 저걸 보니까 드는 생각 없냐 혹시 니네? 이 식을 잘 쳐다보니까 드는 생각 없어? 고맙다. 선생님, 좌변의 상수항을 전개하면 16인데 16, 16 왜 약분 안 하고 왼쪽을 왜 굳이 곱해놨을까요? 이게 A, B, 오히려 A, B는 4A 더하기 4B라고 쓸 수 있는 식이었어요.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사실 수학적으로 동일한 식이잖아요. 근데 아래의 표현을 주면 뭔가 걸리는 느낌인 거지.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이씨, 걸리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봄이나 0이 아니다 때문에 얘를 보면 뭐 해보고 싶지? 너 아까 나랑 오답하지 않았니? 그렇죠. A, B로 양변을 나눠보고 싶죠. 그럼 1은 B분의 4 더하기 A분의 4라는 식이 없습니다. 진짜 주고 싶었던 건 아마 얘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 지수에 지금 A, B, C가 등장하니까 실제 지수에는 A분의 얼마가 등장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같은 수인 얘들을 K라고 잡는 거예요. 제 생각에 6의 C제곱까지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긴 한데 2는 그러면 K의 A분의 1제곱이고 3은 K의 B분의 1제곱이고 6은 K의 C분의 1제곱이다. 이걸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왜냐면 저게 나와 있으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얘까지 만들다 보니까 바로 보이잖아요? 얘 곱하기 얘는 얼마예요? 얘잖아요. 그러니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C분의 1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얘기죠. 그럼 이 두 개 연결하시면 C는 얼마여야 돼요? 4야 됩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 중에서 약간 좀 독특하게 이걸 전개했을 때 이 16과 여기 16이 일치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식을 최대한 못 알아보게 꾸며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해됐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8번. 이런 문제 풀 때 팁을 좀 드리면 일단 이런 문제는 니네가 대기 안정도 계수가 뭔지 아느냐 모르냐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도 몰라 그런 거. 대기가 뭘 안정은 뭘 안정이야. 대기가 언제 안정하지 나도 몰라.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경식과는 관련이 없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걸 이렇게 모를 만한 소재 가지고 문제를 만들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냐면 내용을 알아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뭘 묻고 싶냐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묻고 싶은 겁니다. 관계식을 줄 테니까 그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좀 파악해봐라 라는 거라서 이런 문제는 오히려 끝부분을 가야 됩니다. 끝부분을 가야 되는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A분의 B예요. A분의 B면 결국은 뭘 물어보는 겁니까? 풍속의 B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되게 별로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렇게 써야지. 풍속의 B의 형태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거 같죠? 그런 거 같잖아. 자,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물어보는 게 이거였으니까 바꿔놓고 나서 이제 힌트를 봅시다. A 지역에서 지면으로부터 12m와 36m인 높이에서 풍속을 줬잖아. 그럼 이걸 여기에 대입해서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K를 찾으라는 얘기야. 아니면 K와 관련된 식을 찾든가. 맞아요? 그러면 12와 36을 집어넣게 되면 3의 2 마이너스 K분의 2제곱이
4다 이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럼 두 번째 조건도 식 써볼까요? B지역이면 9의 E-K분의 2제곱이 A분의 B다 이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됐니? 얘가 지금 제곱된 거잖아요. 그럼 얘도 제곱된 거야 되죠. 그러니까 A분의 B는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실제로 내용이 뭔지 아무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AB를 지름을 하는 원위의 두 점 PQ에 대해서 AB와 PQ의 교점을 AB가 지름이다. 나중에 삼각함수에도 얘기하겠지만 AB가 지름이다 말은 지름에 대한 원주각 이 직각이다. 즉 여기나 여기 직각이다 라는 걸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 현의 길이가 같다 있네요. 그러면 사실 여기는 45도겠네요. 그쵸? 예,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고, 그것도 필요하면 쓴다 이런 관점으로. AP와 BP가 같다 그럼 여기도 45도네요. 그죠? 직각등변이니까 그것도 필요하면 쓰는 거고, AR의 길이와 BR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45도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4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이고 여기가 3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가 4K이고 여기가 3K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한 거죠.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사실 3, 4, 5이기 때문에 5K가 7제곱근 아니 7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친구들? 그러면 BQ를 구해볼까요? BQ는 뭐가 되죠? 3K니까 얘 5분의 3 아니에요? 그럼 5분의 21 세제곱근 루트 3 이게 되겠죠? 7분의 5 BQ를 물어봤으니까 7분의 5만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맞잖아. 예. 이런 모양 고치라는 얘기 3을 밀어 넣으라는 얘기니까 세제곱근 루트 3의 4제곱 이게 될 거고요. m 더하기 n은 7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여기 아까 직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3, 4, 5 피타고라스의 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강준호 학생 졸린 걸 보니까 내용이 아주 쉬운 모양이에요. 항상 좀 졸리거나 하는 친구들은 손 들고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자리를 양보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집중하세요. 알았어요? 부피가 나와 있고요. 정육면체 모양의 금덩어리를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냐? 그래요. 예. 부피 전체 부피가 일단 필요하잖아. 어차피 두 금덩이를 녹이게 되면 이 두 개의 부피를 더하게 될 거라고. 더할 수 있냐? 더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야 있잖아. 이거는 이제 더할 수 없다는 표현이 맞기도 한데 봐봐. 너네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내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야. 할 수 있죠.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저걸 합쳐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첫 번째 게 2의 3분의 14제곱이고요. 두 번째 게 2의 3분의 17제곱인데 얘를 3분의 14제곱만 따로 빼면 3 곱하기 2의 3분의 14제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자, 한 줄만 더 써볼게요. 2 곱하기 3분의 14제곱 더하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얘를 사실은 2 곱하기 2의 3분의 14제곱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3 곱하기 2의 3분의 14제곱이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매끄럽게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정면체니까 얘 부피는 저게 이제 2의 9분의 8제곱인데 처음부터 그냥 3분의 8제곱이라고 쓰면 부피가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n을 곱하면 얘가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됐죠? 이것도 얘랑 약분되는데, 왜냐면 저게 2의 3분의 8 더하기 2니까. 그러니까 n이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얘도 2의 2 더하기 3분의 8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의 3분의 8제곱 약분해보면 2의 제곱밖에 안 남죠? 네. 2의 제곱은 4니까 4, 3, 12. 따라서 답은 얼마다? 12개다. 의외로 남는 게 없이 금덩어리 전체 양을 다 소모해서 정확히 12개까지 최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법칙이 좀 많이 익숙해지면 뭘 많이 하시는 게 좋냐면 안 쓰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해야 돼. 그래야 머리가 좋아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 뭐 잘 모를 때는 법칙을 아는 것도 다행인 그런 수준일 때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써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내가 조금씩 익숙해지면 손 말고 머리한테 자꾸 일을 넘기는 거야. 손 말고 머리한테 자꾸 일을 넘겨야 수학이 늘어요. 그걸 잘 못하는 학생 저기 있네. 손 말고 머리한테 자꾸 일을 넘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요? 감사합니다. 네. 121번 fx가 나와 있는데 뭐 나와 있는 거냐? 뭐 나와 있는 거야? 땡땡땡땡 땡땡땡땡 인수정리죠. 나머지 0이니까. 나머지 정리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얘가 0이어야겠죠? 근데 얘가 a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81인데 이게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a의 2분의 3제곱이 3의 4제곱이라고 볼 수 있니? 아니 안 맞니? 얘는 지수를 갖게 해서 밑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죠? 얘 지수를 4로 맞추려면 a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3의 3분의 8? 그죠? 예. 그래서 a가 3의 3분의 8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구하라는 건 뭐냐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를 이제 x에 대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양이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니까 4제곱근 루트 a의 6제곱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한 다음에 합시다. 그럼 얘가 얘가 a니까 6제곱 하면 얼마냐? 3의 16제곱이거든? 그냥 바로 쓸게. 3의 16제곱인데 이거의 8분의 1 아니야? 그럼 3의 제곱이네. 이게 되죠? 요 바깥쪽에 4제곱근 제곱근 합치면 8분의 1 될 거 아니에요? 그치? a 6제곱은 바로 나오니까. 그러면 3의 제곱이니까 사실은 그냥 F9를 구하라는 얘기였어요. 맞아요? 네. 9의 세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8 곱하기 9의 제곱인 거죠. 그럼 8 곱하기 81인 거잖아요? 그래서 648이다 이렇게. 이것도 9를 3번 곱한 다음에 9를 2번 곱한 걸 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계산을 적게 하는 훈련 하세요. 알겠죠? 네. 생각은 많이, 계산은 적게. 이게 이제 수학을 잘하고자 하는 학생의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생각은 되도록 많이 하고 계산은 되도록 적게 하는 풀이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친구들 반대로 합니다. 생각은 되도록 적게 하고 계산은 되도록 많이 계산을 많이 할 의도는 없어요. 그냥 생각을 적게 하려고 하면 계산이 많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계산기도 아니고 뭐 계산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그런 거고. 122번 2 이상 50 이하인 자연수에 대해서 세제곱근 루트 3의 4제곱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이 되고 싶다. 이러는 n의 개수를 k라고 하자. 별거 아닌데 일단 이 조건 자체는 3의 3분의 4제곱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다라는 말은 얘를 n제곱하면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n제곱 해보니 자연수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3은 세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n은 무엇이어야 돼요? 3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3의 배수의 개수는 48까지죠. 3부터 48까지 16개니까 K는 16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예.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는 얘기인데 얘는 이거 분수함수의 점대칭입니다. 3의 K제곱, 3의 마이너스 K제곱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런 건 번분수라고 했잖아. 그냥 얘를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지? 분모 분자에 3의 K제곱을 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럼 얘한테 분모 분자에 3의 K제곱 곱해보면 1 더하기 3의 K제곱분의 3 곱하기 3의 K제곱이라고. 그럼 얘랑 얘랑 갑자기 분모가 같아지잖아. 둘이 더하면 분자가 3 곱하기 3의 K제곱 더하기 1이 되면서 3의 K제곱 더하기 1이 약분됩니다. 분수함수의 점대칭인 거죠. 이 밑에 쓸게요. 3의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분의 3 더하기 3의 K제곱 더하기 1분의 3을 계산할 때 얘한테 분모 분자에 3의 K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분모가 같아졌기 때문에 분자끼리 더할 수가 있잖아요. 분자끼리 더하면 3으로 묶어서 3의 K제곱 더하기 될 거거든요. 얘가 약분되니까 그냥 3이에요. 이런 관계를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졸라게 계속해서 만족하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16개가 16쌍이 있는 겁니다. K가 16이니까 이런 쌍이 16개 있고 얘는 그 쌍에서 제외됩니다. 짝이 없어요. 16쌍이죠. 아니네. 여기 짝수구나. 8쌍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3이 되는 애가 8개예요. 그 다음에 짝이 없는 애는 어차피 2분의 3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2분의 52이 답이 되겠네요. 재밌죠? 이게 꿀잼이에요. C스텝 정도는 풀어줘야 조금 흥미가 있다. B스텝은 졸라 노잼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23번 A 양수, B 양수고요. A, B의 대수관계 나와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값이 이건데 그렇군요.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얘가 뭘로 보이냐? 졸라 3분의 3제곱으로 보이지 않냐? 그래야 이거 세제곱 전개하는 식인가? 이런 생각, 의심이 강력하게 되면서 맞아요? 이게 x 더하기 y가 사실은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군. 그리고 x 마이너스 y가 a의 3분의 1제곱 빼기 b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판단을 해야. 맞잖아. 다 배웠잖아. 그쵸? 예.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식은 뭐냐면 x 더하기 y의 3분의 2제곱인데 x 더하기 y가 뭐냐? 좀 나와 있잖아 그냥. 그치? 그러면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1제곱의 제곱인 거지. 그리고 a의 3분의 1제곱 빼기 b의 3분의 1제곱의 제곱인 거니까 얘는 2배의 a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2제곱이 나와서 그래서 얘를 줬던 겁니다. 답은 4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식의 특징을 좀 관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식을 항상 유심히 보셔야 한다고 했어요. 하필이면 왜 이렇게 써놨는가 이런 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 되겠죠? 네. 자 다음 대수관계요? 글쎄 왜 줬을까?
왜 줬을까? 일단 분수짓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미치는 1이 아닌 양수여야 되니까. 지수를 분수로 사용하려면 미치는 반드시 1이 아닌 양수여야 되니까 양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A와 B에 대해서는 왜 줬을까요? 딱히 줘야 될 이유가 있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과정에서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죠? x-y가 양수여야만 이 3분의 2가 정이 되기 때문이죠. 맞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표현 있죠. 3분의 2를 이미 지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수로 사용하려면 밑은 뭐 해야 된다고요? 1이 아닌 양수요. 그래서 이게 꼭 양수여야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얘가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는 거죠. 문제의 무결성을 위해 준 것 같고요. 예. 가끔 쓸데없이 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모든 조건이 다 문제에 다 사용되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 이제 수능 기출문제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불필요 조건을 줘서 학생의 혼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124번 볼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A와 B의 제곱과 C의 세제곱을 8의 P분의 1, 8의 Q분의 1, 8의 R분의 1로 써야 되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보기죠. 그런데 그 옆에 보기를 보시면 1024잖아요. 그러니까 이 8과 1024를 연결 지으려면 밑을 2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을 2로 처리하고 싶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변형을 할 때 A의 3분의 1제곱을 2의 P제곱이라고 처리하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B의 3분의 1제곱을 2의 2분의 Q제곱이라고 처리하겠습니다. C의 3분의 1제곱을 2의 3분의 R제곱이라고 처리할게요. 제가 3분의 1로 만든 목적이 있겠죠. 그냥 한 게 아니야. 아까 여기도 같이 봤을 거 아니야. 저게 A의 3분의 1, B의 3분의 1, C의 3분의 1로 나오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면 P 플러스 2분의 Q 플러스 3분의 R은 10이다. 왜냐면 이게 2의 열제곱이니까요. 라는 걸 알게 되죠. 얘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언제요? R이 3, Q가 2, P가 8일 때 최소입니다. 최소값이 13이고요. 왜요? 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는데 안 나오네? 얘들이 3, 2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더 큰 수를 사용하게 되면 합이 훨씬 커지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개수가 큰 애가 숫자가 제일 커야 전체적으로 합이 최소가 나오거든요. 얘 개수가 제일 커요. 근데 얘 개수가 이미 1로 확정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쟤들을 1 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만 합이 최소가 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시스템 문제 다 풀어봤고요. 잠깐 쉴까요? 예.